오는 7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정감사가 기업감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일반 증인은 모두 224명. 나머지 5개 상임위에서도 6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만 39명의 전현직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 세웁니다. 미방위에서도 이동통신사 CEO 등 12명, 정무위에서도 전현직 은행장을 무더기로 불렀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기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계에선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라는 본질을 벗어나 기업감사로 변질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조차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거 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지금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과거에 이런 태행들이, 구태들이 되풀이 된다면 아마 국민들 아마 고폭발하실 것 같아요. 실무 책임자가 아닌 기업 대표나 대주주를 불러 호통을 치고 길들이기 하려는 식의 국감을 해왔던 과거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국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떠났지만 새정치의 내용과 개파 갈등은 또다시 시작입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조금 전에 리포트로 잠깐 봤는데 이번에도 슈퍼갑 국감이 진행이 될까요? 예,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예. 언론에서 가장 질타받았던 게 바로 오늘 방금 났던 네. 리포트의 보고입니다. 이 기업인들뿐 아니라 수없이 이제 증인들을 불러놓고 네.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있게 해놓고 네. 한마디 묻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행태를 언제까지 보일 것인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미국 국회나 네. 영국 국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국회의원 아마 사표 쓰셔야 될 겁니다. 자기가 증인을 채택해놓고 뭐 때문에 불렀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그 대기업 CEO들 부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뭐랄까, 거래랄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예, 이러니까 이 대기업 CEO 중에는 국정감사 기간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분도 있고, 대기업 예. 회장님들. 예. 또, 이 대기업 회장실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대기업들은 네. 회장님을 국회에 안 내보내려고 엄청난 로비들을 하죠. 그렇죠. 예. 실제 그런 로비들이 먹히고요. 예. 예, 우리나라에는 이 국정감사를 우선 상설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큽니다. 이 국정감사를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예. 이 예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어디에? 국회가 이번에도 결산 처리하는 거 보세요. 영수만 꽝 때리고 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표결할 때, 네. 법안의 내용을 알고 표결로 나아가는 국회의원은 제가 장담하는데 10%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10%가 안 된다. 예결산을 정확한 내용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아니죠. 얘기할 것 그건 내가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예결산만 하더라도 예. 그 내용을 알고 표결로 나아가는 국회의원이 10%도 안 될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국회의 수준은 문자 그대로 문명국의 국회가 아니라 야만국의 국회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놀고도 국회의원 행세를 할 수 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대중민주주의의 비극이에요. 예. 정치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박영선 박영선 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드디어 이제 물러났습니다. 내가 드디어 물러났다고 한 게 지난번에 이상돈 교수 영입 사태로 네. 그때 탈당 문제까지 나왔다가 네. 일단 이제 봉합을 했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를 하고 예. 이제 물러난 셈이 됐거든요. 나가면서 아주 뺀말을 하고 던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얘기가 제가 적어봤는데, 지급적 당 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의 평영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움직임과 일부 극단적 주장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국어 하나만은 자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문단에도 2분이나 등단한 사람인데, 이걸 해석한다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당권을 잡기 위해서 나를 흔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이었던 나를 흔들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어렵게 문학적으로 한 건데. 예, 그들. 예,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당의 그 가장 큰 개파인 친노를 비롯해서 네. 예, 소위 개파 수장들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실제 우리가 보더라도 흔들어도 너무 많이 흔들어요. 예, 원내 대표를 떠나서 일단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리드해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나무 위에 얹어놓을 때는 얹어놓고 나무를 마구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배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씨름을 한 셈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박영선 위원장이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이걸 다 떠나서 이렇게 당을 그 패권주의로 계속 몰아가는 네. 그런 것은 야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야당이 끝내 대안정당이 되지는 못하죠. 네. 이 다음 선거에서 또 패배합니다. 다음 대선에서. 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네. 이 정당이 대안정당이 될 수가 있구나. 네. 위험하지 않은 정당이구나. 그걸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예. 그걸 인식시켜 주려면 지금 남은 시간 3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지금 당에는 강경파 세력들이 끝없이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들면 자기들이 올라가고 예.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후진적 민주주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 야당은요. 이거 나는 앞길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당이 한민당 이후로 그 70년대 초에 신민당까지 왔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야당이었습니다. 보수주의 야당이에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은 보수 정당이면서도 진보적 정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네. 거기에 항상 반발을 했던 독재에 반발했던 보수주의 정당이었는데 지금 야당은 지금 정체 모를 야당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세력도 있고 심지어 김정일, 김정은이를 장군님이라고 불렀던 국회의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도 있고, 예, 그런 세력도 있고 보수주의 세력도 있고, 지금 이번에 그 출마했던 김진표 의원 같은 분은 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보수주의 세력이거든요. 네. 이런 보수주의 세력도 있고, 이 소위 말해서 운동권 출신인 이 정치불명의 세력도 있고, 뭐 이 양반들은 나는 사회민주주의인지 주사파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조건 체제를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흔들면 자기들이 선명해지고 자기들이 야당성을 가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그룹들. 이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머리는 텅 빈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국회의원들하고 배치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야당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앞길이 없고 이렇게 박영선 위원장 같은 사람을 올려놓고 흔들어댄단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텅빈 세력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이번에 야당이 많이 이번에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동영 의원, 이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이분도 난 이번에 좀 실현한 것 같아요. 3차 합의안은 유가족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야당판 참사다. 박영선 의원은 이거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 맞죠? 왜 슬픈 법입니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의원은 다른 뜻으로 말했겠지만 이 앞에 우리가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에 합의한 것은 그 상설특검법을 완전히 사문화시켜버린 법입니다. 다시 특검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안에 특검을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상설특검법을 만들고 나서 그 법을 아직 한 번도 시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걸 사문화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대한민국 국회가 나는 뭐 하는 국회인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여당, 야당이 합의를 했으면 여당 원내대표야말로 야 정말 슬프다 이렇게 네.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 법을 사문화시키고 또 이런 특별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죄를 해야 될 판인데 거꾸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이다. 예. 그러니까 당 안에서 당장 비아냥이 나오잖아요. 그 슬픈 법에 왜 찬성하시느냐, 왜 합의했느냐. 이 정동영 의원 예. 같은 분이 지금 이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야당판 참사라고 한다면 나는 이분이 한때 대통령 후보를 지내신 분인데 좀나 큰 그릇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크게 보아야 되는데 이 양반 또 시각이 너무 좁아진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 속임수 정치에 낯을 들 수 없다. 이 우원식 전 최고위원이죠. 네. 잘못된 협상을 인정치 않고 잘못을 계속하는 것이 당을 해치는 것이냐. 그걸 지적하는 것이 당을 해치는 것이냐. 또 이랬는데 결정판은 문재인 의원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직전에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예. 당내 최고 계파인 친노계 보수고 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자기 당권을 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예. 이 친노계인 노사모 입장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아바타적인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네. 예, 그런 신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한 얘기가 이분이 지난번에 2차 합의가 되었을 때 당장 광화문에 나와서 김영호 씨 옆에서 10일 단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3차 합의하고 박영선 그 대표가 사표를 내니까 불과 30분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비대위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협상 결과가 진실 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쳤다. 우리 당은 협상에서 졌으며 패배를 인정한다. 이 당의 어른이거든요. 이 나이를 네. 떠나서 당의 어른입니다. 어른이고 큰 꿈을 꾸고 있으면 크게 보셔야죠. 왜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겁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선명성을 내쏘고 작아지고 각을 세우고 하면 그것이 큰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정치를 나는 새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정치인은 크게 봐야 됩니다. 예. 큰 시각을 가져야죠. 협상에서 졌다. 지금 전체 패배를 국민들이에요. 인정한다. 전체 예. 국민들의 오히려 다수 쪽이 이제 유가족들에게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세월호가 주는 장기간 주는 어떤 피로감 때문이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지나치면 아니하면 못하다. 예.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예. 근데 세월호 특별법에서 앞으로 위원회에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 하는 말이 형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 그럼 그 다수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단 정의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정의를 끝내 부수어야 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 엄청난 비밀인데 그걸 숨기고 은폐를 하고 있다. 이런 증거를 내놓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너무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이번에 합의하고 이왕구 그 대표하고 박영선 예. 대표가 안산에 이제 그 유가족들 앞에 갔습니다. 같이 갔죠. 갔는데 예. 따로 만났죠. 예. 이왕구 대표가 먼저 갔죠. 먼저 가서 앞으로 유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참 설득하는 애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대표가 여야 대표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거기다 유가족 대표까지 넣도록 해라. 이걸 또 요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상원 노릇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원 노릇을. 너희들 국회는 하원이고 우리가 상원이다. 이런 일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점을 유가족들이 알아야 됩니다. 일단 여야가 네. 이렇게 합의했으면 그걸 좀 수용하는 게 지금 수용을 이밍에 해야죠. 예, 너무 맞는 것 아니냐. 너무 지나치면 네. 우리 국민들이 외면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왕구 대표가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떠나고 나서 네. 예, 전모 위원장. 유가족 위원장이 예. 정말 많이 우셨다 이랬는데. 네. 네, 이왕구 대표님께 말씀드리는데 정치인들이 아무 데서나 눈물 보이시면 안 됩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애원이 아니고 설득을 해야 될 때는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을 포기를 해야죠. 입법은 여야가 하는 것이지 유가족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왜 모르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 합의가 끝났으니까 좀 설득을 뭐랄까. 해야죠. 그 애원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여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번에 정의와 국회의장 문제를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의와 국회의장 이번에 뭐 잘한 거 아닙니까? 어느 방송에도 짚지를 않은데 저는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을 잘 안 되니까 이 법안을 30일 날 네. 예, 통과를 시키도록 하면서 여당으로부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국회의장이 좀 튀려고 하는 심정을 난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그걸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아마 외유로 나가실 텐데 지금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근데 외유에 꼭 국회 수장으로서 오늘 저녁에 나갈 겁니다. 예, 오늘 국회 저녁에 수장으로서 국남 외교를 하는 건 좋아요. 국남 외교를 하는 건 좋은데 순방 일정이 이 있습니다. 양반이 국회의장 하시기 전에 민화의 공동대표고 6.15 선언을 적극 지지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이번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년 초 전반기 국회에서 남북 국회 회담을 생각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북한에 갔으면 좋겠다. 예. 이 양반이 지금 국회의장인지 대통령인지 아니면 여당 대표인지 난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거기다가 더 뒤에 또 재밌는 얘기도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4박 5일로 중국에 간다. 시진핑을 만나서 남북 문제와 동북아 평화 논의에 들어간다. 네. 국회의장이 그런 거 논의하는 사람입니까? 상대국 주석과 상대국 국가원수와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임무입니까? 거기다가 한중일 국회 수장 정례 모임도 하려 한다.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그 뒤에 말이 아주 재밌어요. 북한에서 봤을 때 정 의장은 어느 의장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해주고 싶다. 역대 의장과는 이 다른 양반 의장. 북한 가서 국회의장 해야죠. 북한 가서요? 예? 이거 뭐 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어느 의장과 북한이 정의화라는 국회의장을 볼 때 어느 의장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해주겠다. 네. 뭐 그러니까. 광폭 행보를 좀 하고 뭐 좀 이게 우선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어떤 예. 스타일의 국회의장 상을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의 그 외유성 출장을 내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디 7박 8일로 뭐 이슬람 법문화 탐방하러 나간다면서 사실 다 골프 치러 나가고 어디 한글 보고하러 나간다면서 우리 정치판에 아주 중진들이 네. 나가면서 피지스에 가서 실컷 놀기나 하고 오고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그런데 국회의장이 외교하러 가는 건 내가 절대 맞진 않아요.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출장 간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야 돼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일종의 그 통치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나서서 북한에 가서 앞으로 남북 국회 회담. 북한에 무슨 국회가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국회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북한에 방문했을 때 쓴 글씨처럼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이 정당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수기거든요 그게. 그 북한 국회와 우리 국회가 회담을 하고 싶다? 그걸 정의화를 해야 되겠다?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예. 어느 의장과 좀 다르구나 하도록 생각하도록 해주겠다.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외국에 뭐 나가시는 거 놀러 가시는 건 난 모르겠는데 출장 가시는지 놀러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장 두 군데 정기 예. 국회 때 이 정기 두 군데 국회 뭐 공식 기간이잖아요. 일정이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예. 예정이 돼 있더라도 일정을 바로 잡아서 해야죠. 국회의장 같으면요. 10월 달에 가야죠. 그런데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때 자리를 비우는 것도 문제인데 그 자리에 나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이 남북 문제 자기가 얘기하겠다. 근데 국회의장이 지금 국가 원수입니까? 나는 이 양반이 의장으로서 뭔가 국회 나는- 외교로 한번 예. 해보겠다 뭐 이런 그게 아니죠. 그 차원이 아니고 국회 외교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 원수가 하는 겁니다. 네. 이분이 뭔가 다른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 큰 아. 꿈을 꾸고 있다면 예. 포기하시는 게 좋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본분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오늘 저녁에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중남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귀가 많이 정말 나가시면 간절할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 출장에 해당되는 업무만 하시고 네. 쓸데없는 관광 같은 거 하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정치인들 정말 문제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